남아메리카 비센티아 공화국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이 러브버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비센티아 환경부 긴급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존재, 그 존재로 인해 비센티아 정부는 수년간의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엇이 온 것일까요? 한국의 존재는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비센티아 공화국 환경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수석 연구원이자 현재는 환경보호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다운. 비센티아 공화국 전역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비센티아 전국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러브버그 대재앙 말이죠.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러브버그의 급증은 비센티아를 문자 그대로 벌레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러브버그 떼가 도시를 뒤덮고 농작물을 황폐화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창문은 러브버그 사체로 뒤덮였고 길을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는 순식간에 러브버그의 잔해로 시야를 가렸고 야외 활동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목표 확인. 러브버그 군집이 수도로 진격 중입니다. 환경부 직원이 긴급 무전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죠. 통신 두절. 시야 확보 불가.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엘레나 국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12번째입니다. 저는 그 현장의 최고 환경 전문가로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비센티아의 환경 실태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는데 상황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로드리게스 국장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직원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환경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비센티아 해안가로 돌아오는 길,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망원경을 든 환경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러브버그 떼가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명백히 새로운 대규모 습격이었습니다. 즉시 퇴치하겠습니다. 엘레나 국장이 명령했지만 우리의 모든 방제 시스템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러브버그 떼는 비센티아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도시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그때에는 수조 마리의 러브버그가 있었을 겁니다. 한 달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벌어집니까? 제가 물었어요. 세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이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센티아는 정말로 끝장날 겁니다. 항구로 돌아와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비센티아의 모든 방역 장비와 인력이 러브버그 퇴치에 투입되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살충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고 포획 트랩은 매일 수십 톤의 러브버그 사체를 쏟아냈지만 끝없이 몰려드는 러브버그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 방역 차량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습니까? 녹슨 방역 차량을 가리키며 제가 물었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기지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품이 없어서, 연료가 없어서, 아니면 수리비가 없어서 말이죠. 이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비센티아 중앙농업단지가 러브버그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작전실로 뛰어들어가니 레이더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센티아의 주요 식량 공급원인 농업단지가 러브버그 떼에 완전히 뒤덮인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외쳤어요. 여기는 비센티아 농업단지입니다. 러브버그 떼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절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러브버그 떼가 농작물을 위협하며 수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죠.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 장관이 명령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동 가능한 방역팀이 없습니다. 작전 장교가 절망적으로 보고했어요. 모든 장비가 정비 중이거나 연료가 부족합니다. 결국 비센티아의 소규모 방역팀만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억 마리의 거대한 러브버그 떼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장관이 주먹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센티아는 정말로 끝장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비센티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비센티아 외무장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비센티아 문제는 비센티아가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최첨단 살충제 1리터에 1억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전체 방역 예산이 10억 달러인데 말이죠. 독일은요? 기술 지원은 해주겠지만 돈은 우리가 마련하라고 하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센티아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였지만 정작 자국의 환경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전화입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한국 정부에서 비센티아의 러브버그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도움이라니요? 환경부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자국의 국견인 진돗개 한 마리를 무상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서 말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외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비센티아의 환경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비센티아에게 갑자기 나타난 희망의 빛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까? 비센티아 환경부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경제 발전이 빠른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은 진돗개라는 특별한 견종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뛰어난 사냥 본능과 충성심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운 역사였어요. 콜롬비아에도 군함을 기증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더군요. 다른 강대국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는데 왜 한국만이 나섰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이런 도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대사관에서의 연락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비센티아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개 한 마리로 러브버그를 퇴치한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국제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비센티아 정부 고위층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해가 갔어요. 이런 제안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진돗개의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놀라웠습니다. 환경정보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특히 귀소 본능, 대담성, 그리고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뛰어납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도 사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진돗개의 특성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군요. 비센티아 환경부 장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비센티아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컸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 외무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부 장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부터 떠올려 보니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결국 비센티아는 어디서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세부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제안서를 열어보니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한 마리, 이름하여 백구를 비센티아로 파견하고 백구의 특성과 러브버그의 생태를 연구하여 최적의 퇴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개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했어요. 백구는 러브버그의 특정한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하여 러브버그 떼의 집중도를 낮추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센티아 환경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백구의 행동 패턴과 자연 친화적 해충 퇴치법을 6개월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물었어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비센티아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한국의 제안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센티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비센티아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센티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중국 대사가 비센티아 대통령궁에 나타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했죠. 비센티아가 한국과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중국 대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노골적인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비센티아 정부는 갑자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환경 지원은 절실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압박은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 정부는 비센티아의 한국과의 환경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방 강국들 모두가 한국의 비센티아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 비센티아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페루 정부가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특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비센티아 외무부 관계자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비센티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설명하러 오겠다는 거였죠. 특사는 진돗개 백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백구는 도착하자마자 러브버그 떼로 뒤덮인 광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조용히 러브버그 떼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맹렬하게 돌진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백구가 지나간 자리에 러브버그 떼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백구는 러브버그가 가장 밀집된 지역을 정확히 찾아내고 특유의 점프와 회피 동작으로 러브버그 떼를 분산시키고 무력화하는 기묘한 사냥 방식을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든 지휘자처럼 백구는 혼돈 속의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구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는 매일 새벽 러브버그 떼의 주요 서식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백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러브버그의 이동 경로와 번식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러브버그의 특정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마치 소리를 시각화하듯 백구는 러브버그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돌진하여 떼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백구의 이러한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러브버그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백구가 활동한 지역에서는
러브버그의 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비센티아 환경 전문가들은 백구의 행동이 러브버그의 번식 주기와 이동 패턴을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러브버그를 사냥하는 것을 넘어 러브버그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러브버그 떼가 또다시 우리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 작전실에 경보가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구 즉시 출동하라. 백구는 신속하게 러브버그 떼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30분이 걸리던 준비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었어요. 목표 포착. 러브버그 떼 15억 마리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서식 중입니다. 이번에는 러브버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백구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어요. 최고 속력으로 접근합니다. 백구가 러브버그 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러브버그 떼가 도망가기 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센티아 환경부입니다. 즉시 우리 해역에서 벗어나십시오. 백구의 움직임으로 러브버그 떼가 혼란에 빠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적 계속. 완전히 우리 해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러브버그 떼를 끝까지 추적했어요. 과거처럼 중간에 놓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전 성공. 모든 러브버그 떼가 우리 해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성공적인 작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비센티아 사람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된 해결책과 백구라는 영웅을 얻은 이후 그들의 일상 회복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 장관이 말했어요. 6개월 후 비센티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러브버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언론은 백구를 러브버그의 악몽을 끝낸 영웅견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비센티아의 환경회복 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남미 지역 환경 안보에 비센티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N 환경 프로그램도 비센티아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비센티아 사람들 자체의 변화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비센티아 시민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의 지원은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비센티아의 전체적인 환경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 거죠. 1년 후 비센티아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센티아가 남미 지역 환경 안보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환경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같은 인근 국가들도 비센티아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이제 비센티아는 더 이상 러브버그에 취약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비센티아와 환경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 콜롬비아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겨우 1년 만에 비센티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비센티아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 있게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또 비센티아 농민들이 말했어요. 더 이상 러브버그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비센티아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준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자신감을 되찾아준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이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강대국들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한국의 지원 방식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는 걸까요? 비센티아 환경부가 연이은 성공을 거두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가 터졌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비센티아 환경부 작전실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인근 국가에서 새로운 종류의 해충이 대규모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과거 러브버그가 전부가 아니라 무려 수십억 마리가 넘는 거대한 해충떼가 조직적으로 몰려온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충 침입이 아닙니다. 비센티아 환경정보관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침입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비센티아 환경부 작전실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었는데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점들이 대형을 이루며 비센티아로 밀려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센티아 환경부의 주력인 백구 한 마리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비센티아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백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센티아는 자체적으로 러브버그 퇴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해충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단순히 러브버그 퇴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센티아의 희망의 상징이자 한국과 비센티아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센티아는 백구의 활약과 한국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인근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 평화와 안정이 곧 한국의 이익이라는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진돗개와 한국의 정신에 대해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백구의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를 통해 전 세계에 드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과거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정의라는 한국 고유의 가치를 통해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